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죽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죽느냐, 이렇게 엄중한 선거가 아닌가 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죽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호도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한 실수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 진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어서 여의도 문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실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무르는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실수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는 여의도 바닥은 다 욕심의 화신이 돼서 길길이 날뛰는 인간들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이 답은 여의도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의도 사투리로 일갈한 것입니다. 너희들 떠드는 얘기들은 법을 안 지키는 위선의 소리만 하고 있다. 이것을 여의도 사투리라는 한 단어로 싹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 문법에 서투르고 여의도 사투리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 여의도 사투리는 다 와서 아부꾼들이 쏙닥쏙닥거리는데 이것이 다 본인에게 유리한, 본인에게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말로 쏙닥거립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리를 다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을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경험이 없으니까 아내인 김건희 여사만은 나한테 옳은 소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코치를 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회 경험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정치 경험이 없기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 들어야 되죠. 아부, 욕심의 화신이 돼서 길길이 날뛰는 정치꾼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죠. 엄청난 혼선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감각을 잡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혁신위를 만들 때 혁신을 좀 해줄 것으로 믿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요청을 했을 거고, 아마 이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정치인이기는 정치의 경험이 없기로는 인요한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추어들,
아마추어들이 여의도 문법을, 여의도 사투리를 해석하는 힘이 약한 나머지 인요한 혁신위원회도 지금 무력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력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해법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방송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치르기 힘들게 됐다. 물 건너갔다. 김기현 대표의 버티기가 성공했다. 여기에서 저는 그 평가가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별로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준석 대표 시절 김기현 대표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인격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천심사위원장, 공심위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보내고 싶겠죠. 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공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맥을 많이 공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천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김기현 대표 버티기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앞으로 공천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회에 우선 의견은 있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의지대로 굴러갈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갈등 푸는데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는 할 수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준석 대표를 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당을 막고 창당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연락망을 구축해서 지금 몇 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5만 명이 넘었고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상으로서 공모한 결과 800명이 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연락망 또 내년 출마 의지를 밝힌 사람들은 어디에 자산이 될까요? 국민의힘의 자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2월 2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의 뜻으로, 윤핵관의 뜻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과 버티기로 인해서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의지대로 굴러갑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는 버티기로 성공은 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준석 대표 창당을 막고 내년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역할을 주고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서 이김으로써 승리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살고 이재명 대표는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쉬운 길을 두고 길을 돌아 갈 필요는 없다. 자존심을 버릴 때는 자존심을 버릴 필요도 있다. 이것이 현명한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